누군가에겐 치명적인 덫이 돼버린 평범했던 그날의 모임. 폐쇄된 공간,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이제 저한테 너네 집 돈 많냐?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더듬으며 키스를 하려고 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넌 남자고 난 여자야. 경찰서를 가봐 어디 한번.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진술. 대한민국은 좀 쉽게 말하면 성범죄 고소를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범죄 무고를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무고로 저를 고소고발한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게 왜 나만 공개 처형당해? 너는 공개 처형 당해봐.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무고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말 범죄도 근절하겠습니다.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 무고죄의 형량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후유증이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죠? 고소하기도 전에 겁을 먹도록 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법조계 내에서도 대립이 첨예합니다. 때론 인생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잔혹한 진실게임, 성범죄 무고. 이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논의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의 생활은 봄날 같았습니다. 실력파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 떠오르는 신예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그를 찾는 무대가 점점 늘어가던 그때, 촉망받던 배우로서의 앞날을 산산조각낸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사에 뭐 신인, 신예, 뭐 괴물 신인 뭐 이러면서 기사도 막 뜨고 화이트보드 거기에 이제 작품이 쫙 나열돼 있어요. 뭐니라 여기서 우리가 너한테 다 들어오는 작품이야. 이거를 너가 결정을 해야 돼.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 주셨던 그런 때였어요. 처음이신가요? 그럼 제가 기념으로 그림 한 장 그려줄게요. 아, 돈은 안 받아요. 아니란 걸 무시르고 가는 낯선 얼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단번에 앗아가버린 절망적이었던 사건. 근데 그때 갑자기 끌려간 뒤로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진짜 이렇게 통으로 쓰레기통 이렇게 딱 버려진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 3월. 고교 선배들과의 모임에서 만난 선배 이 씨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맥주를 먹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였거든요.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찾았다는 은일 씨. 그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고 이 씨가 곧바로 그의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합니다. 두 사람뿐이었던 화장실 안, 이곳에서 이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은일 씨의 말입니다. 이제 화장실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제 저한테 다 녹음했다.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길래 뭐지? 이게 난 장난치는 건가? 뭘 녹음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녹음을 했대요. 그렇다면 그 녹음본을 들고 다 같이 나가서 그걸 다 같이 듣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 목덜미를 잡고 저를 끌어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여자 칸으로 막 밀어넣고 계속 이제 뭐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집이 어디냐, 너네 집 돈 많냐,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제가 나가려고 이제 일어섰더니 또 문에 와가지고 또 이제 스킨십도 하려고 하고. 은일 씨의 말은 사실일까?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면 화장실에서 나오던 그가 끌려 들어가는 모습과 그 뒤로 보이는 이 씨의 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됐는지 일행들이 화장실로 들어왔고 상황이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기막힌 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여자분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고소를 말하는 거냐.
일단은 내가 지금 용인이니까 저기 집 가서 전화하겠다. 통화 좀 하자. 그래서 가서 통화를 했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내가 뭐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아직도 남는 게 너가 남자고 난 여자야. 그러니 경찰서를 가봐. 어디 한번. 경찰서를 가서 한번 이거를 붙어보자. 누가 더 불리한지 한번 따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씨가 고소까지 결심한 걸까? 그날의 사건을 그녀의 진술에 따라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으려는 순간 문을 밀고 들어와 저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면서 동시에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누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도망가려던 걸 너 어디가 하면서 붙잡은 겁니다. 은행 씨의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 둘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은일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떳떳했던 은일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은일 씨에겐 징역 6개월의 유죄가 선고, 법정 구속됩니다. 은일 씨는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쓰고 5개월가량의 수감 생활까지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 이미지 타격까지 입은 상황. 결국 사면 초과에 놓인 강 씨를 대신해 가족들이 그의 결백 증명에 나섰답니다. 제작진은 당시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강은일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심 때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로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아무렇지게 놀랐어요. 처음 구치소 면회를 가서 은일이가 막 울면서 나는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들만 괜찮다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걸 밝혀보겠다. 나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확인해볼게. 확인해보고 정말 네 말이 진실이라면 엄마 끝까지 싸워볼게. 라는 심정으로 식당 순댓국집에 그 화장실을 가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랐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화장실 내부. 은일 씨의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항소심 4번째 재판 때 벌떡 일어나서 판사님, 제발 이 화장실을 한번 봐주세요. 보고 나서 유죄라고 하시면 그땐 제가 받아들일게요. 마지막 부탁이니까, 마지막 간청이니까 이 현장 검역을 꼭 좀 한 번만 해봐 주시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현장 검증조차 없이 진행된 재판. 어머니는 현장 검증을 해달라 절박하게 호소했고 현장 검증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현장 검증 때 판사님이 나오셔서 화장실 문을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처음 내뱉었던 그 말씀이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굉장히 협소하구나. 그 화장실을 가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 그 생각을 동일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좁아도 이렇게 변기하고 화장실을 문을 당기는 문이 아니라 미는 문이에요. 밀어서 화장실 끝트리와 문 사이가 겨우 2cm 정도로 겨우 열리는 이런 화장실이에요.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은 약 2cm. 이 씨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은일 씨가 밀고 들어가기란 턱없이 좁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은일 씨의 가족들은 이 씨의 진술 내용에 따른 상황 지연도 수차례 덧붙였습니다. 현장 검증 외에 은일 씨의 무죄를 이끈 결정적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20대 변호사님의 한 이야기가 그 아래 발자국 동영상 그걸 증거 자료로 한번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게 굉장히 뚜렷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래요. 화장실 정면을 비추던 CCTV 영상엔 환풍구를 통해 보이던 희미한 실루엣과 바닥에 비친 그림자가 찍혔습니다. 은일 씨의 변호사와 가족들은 이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서 더 명확하게 화질을 높이면 굉장히 정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해당 CCTV 영상을 분석했던 범영상 분석가 황민구 박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황 박사에게도 은일 씨 사건은 꽤나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강은 씨가 들어갔을 때 보면 여기 발이 보여요. 들어갔을 때 보면 발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 통풍을 통해서 발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죠. 이 문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화면에서 왼쪽 부분이 여자 화장실이거든요. 들어가서 여자의 발이 구두가 보이고 이 구두는 왼쪽으로 들어가죠. 예.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죠. 이 순간부터 원래 피해자의 준실되려면 이때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남자의 발도 저기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에요. 그리고 나와서 뭐 세면대 쪽으로 가는 장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의 장면, 은일 씨를 잡아 끈 이 씨의 모습은 어떨까? 범죄 심리 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말합니다. 그 성추행을 당했다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폐쇄적인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은 벗어나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해야 돼, 자기 몸을.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공간에 똑같은 위치로 가해자를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 피해 위치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잖아요. 그런 경우는 심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결국 CCTV 영상을 통해 이 씨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셈입니다. 마침내 은일 씨의 무죄를 인정한 재판부. 이미 5개월을 복역한 은일 씨에게 2심 재판부는 뒤늦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겨우 결백을 밝혔지만 사건 이후 그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억울한 수감 생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사람들의 편견과 좋지 않은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자기 너무 좋대. 그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그날 연락을 했어요. 은일 씨 미안해, 그 투자사 쪽에서 혹은 뭐 인터 쪽에서 은일 씨가 이슈가 됐던 사람인지라 안 될 것 같대요. 미안해요. 하시는 거예요. 자부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다음날 또 막 정신이 없으니까 또 생활이 안 되고. 배우로서의 꿈도 소중한 일상도 한순간에 무너졌던 은일 씨는 무죄 확정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사건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